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형진 선생님이에요. 어제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우리 4학년은 4월 16일에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우리 반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과 온라인으로 만나는 걸 차근차근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16일 정도가 되면 온라인 개학을 통해 선생님과 공부를 해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선생님도 잘 준비할 테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로키의 또 다른 자식 3명 가운데 요르문간드와 헬을 각각 바다와 땅 아래 암흑 세계로 보내버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미래에 신들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라는 꿈을 꾼 오딘이 로키의 자식들이 어릴 때 미리 데려와서 손을 써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티르와 토르가 로키의 둘째 아들을 거인들의 땅에서 데려왔을 때 그때는 크기가 강하지만 했어요. 그래서 티르가 목과 머리를 긁어주면서 같이 놀아주고 버드나무로 만든 입마개를 먼저 벗겨주기도 했지요. 로키의 둘째 아들은 회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늑대 새끼였는데 눈은 진한 호박색이었어요. 늑대 새끼는 날고기를 먹었지만 인간과 신의 언어를 써서 사람처럼 말을 했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이 작은 짐승의 이름은 펜리르라고 했어요. 이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랐어요. 처음 봤을 때는 늑대 정도의 크기였는데 다음 날이 되자 동굴에 사는 곰만해졌고 그 다음 날에는 거대한 엘크만큼 자랐어요. 티르를 제외한 모든 신들은 펜리르를 두려워했어요. 티르는 여전히 펜리르와 함께 장난을 치거나 즐겁게 뛰놀았고 혼자서 매일 늑대에게 고기를 먹였어요. 펜리르는 매일같이 전날보다 많은 양의 고기를 먹어치우면서 나날이 몸집이 커지고 사나워지고 또 강해졌어요. 오딘은 늑대 새끼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그의 꿈속에서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날 그곳에 늑대가 있었고 오딘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때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게 바로 늑대 펜리르의 톱밭색 눈과 희고 날카로운 이빨이었기 때문이에요. 신들은 회의를 열었고 그 회의에서 펜리르를 묶어놓자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들은 신들의 대장간에서 무거운 사슬과 족쇄를 만든 뒤 그 족쇄를 가지고 펜리르를 찾아갔어요. 이봐! 신들은 마치 펜리르에게 새로운 게임을 제안하려는 것처럼 말했어요. 넌 잘하는 속도가 아주 빨라, 펜리르. 그러니까 이제 네 힘을 한번 시험해봐야겠어. 여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슬과 쇠고랑을 가져왔는데 네가 이걸 끊을 수 있을까?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늑대 펜리르가 말했어요. 절 한번 묶어보세요. 신들은 펜리르의 몸에 굵은 사슬을 칭칭 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웠어요. 펜리르는 신들이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거대한 늑대를 사슬로 묶으면서 신들은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다 됐다! 토르가 소리쳤어요. 펜리르는 다리 근육에 힘을 줘서 팽팽하게 폈어요. 그러자 그의 몸을 묶은 사슬이 마른 장가지처럼 뚝 부러졌어요. 거대한 늑대는 달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승리와 기쁨의 울음이었죠. 내가 당신들 사슬을 끊었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 안 잊을 거야. 신들이 말했어요. 다음날 티르가 늑대에게 고기를 주러 갔어요. 내가 족쇄를 끊었어요. 아주 쉽게 끊어지던데요. 펜리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랬구나. 그들이 날 다시 시험할까요? 난 계속 자라고 있고 날마다 더 강해지잖아요. 그들은 반드시 널 다시 시험하려 들 거야. 내 오른손을 걸 수도 있어. 티르가 말했어요.
늑대는 계속 자랐고 신들은 대장간에 틀어박혀 새로운 사슬을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무거워서 보통 인간은 그 사슬에 고리 하나도 들지 못할 정도였지요. 신들은 자기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튼튼한 금속을 이용해 사슬을 만들었는데 그건 바로 땅에서 난 쇠와 하늘에서 떨어진 쇠를 섞은 것이었어요. 이 사슬은 드로미라고 불렀어요. 신들은 펠리르가 자고 있는 곳으로 사슬을 끌고 갔어요. 늑대가 눈을 떴어요. 또 하자고요? 늑대가 말했어요. 네가 이 사슬을 끊고 탈출할 수 있다면 너의 명성과 힘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될 거야.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지. 만약 이런 사슬로도 널 묶어둘 수 없다면 너의 힘은 그 어떤 신이나 거인보다 강하다는 게 증명되는 거야. 펠리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금껏 존재한 어떤 사슬보다 거대하고 가장 강력한 굴레보다 튼튼한 드로미를 바라봤어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영광도 얻을 수 없죠. 늑대는 잠시 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슬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 묶으세요. 신들은 펠리르를 사슬로 묶었어요. 거대한 늑대는 몸을 한껏 뻗으면서 힘을 줬지만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신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신들의 눈빛에 처음으로 승리의 기쁨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거대한 늑대는 몸을 뒤틀고 몸부림을 치면서 발을 걷어차고 근육과 힘줄을 팽팽하게 긴장시키기 시작했어요. 눈과 이빨은 번뜩이는 빛을 발했고 입에서는 거품이 일었어요. 펠리르는 온몸을 비틀면서 으르렁거렸어요. 그는 온 힘을 다해 싸웠죠. 신들은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는데 그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사슬에 균열이 생기더니 엄청난 힘으로 끊어지면서 쇠조각들이 아주 멀리까지 날아갔기 때문이에요. 신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커다란 나무나 산 옆구리에 박혀있는 부서진 쇠고랑 덩어리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좋았어! 펠리르는 이렇게 외치더니 늑대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승리의 함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동시에 신들은 자신의 승리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심지어 티르조차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로키의 자식인 펠리르는 이 상황과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일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그러고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늑대 펠리르는 하루하루 더 거대해지면서 더욱더 허기를 느끼게 되었어요. 오딘은 이 문제를 곱씹고 숙고하고 또 생각했어요. 미미르의 셈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모두 오딘의 것이고 자신을 희생해서 세계수에 매달려 있을 때 얻은 지혜도 있었어요. 마침내 오딘은 프레이의 전령인 빛의 엘프 스키르니르를 자기 옆으로 불러 글레이프니르라는 사슬에 대해 설명했어요. 스키르니르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어떤 사슬과도 다른 사슬을 만드는 방법을 난쟁이들에게 전하라는 지시를 받들기 위해 자기 말을 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 스바르탈페임으로 갔어요. 난쟁이들은 스키르니르가 설명하는 의뢰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율하더니 원하는 대가를 말했어요. 난쟁이들이 높은 대가를 요구하기는 했지만 스키르니르는 오딘이 지시한 대로 난쟁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지요. 난쟁이들은 글레이프니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모았어요. 그들이 모은 재료는 6가지예요. 첫째, 고양이의 발소리. 둘째, 여자의 수염. 셋째, 산의 뿌리. 넷째, 곰의 힘줄. 다섯째, 물고기의 숨. 마지막 6째, 새의 침. 이 재료가 모두 글레이프니르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요. 난쟁이들은 작업을 마친 뒤 스키르니르에게 나무 상자를 하나 건네줬어요. 상자 안에는 촉감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긴 실크 리본처럼 생긴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색은 거의 투명에 가까웠고 무게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지요. 스키르니르는 이 상자를 가지고 다시 말을 타고 아스가르드로 돌아갔어요. 스키르니르는 해가 진 뒤인 저녁 늦은 시간에 아스가르드에 도착했어요. 스키르니르는 자기가 난쟁이들의 작업장에서 가져온 물건을 신들에게 보여주었고 신들은 글레이프니르의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신들은 다 함께 검은 호숫가로 가서 펜리르를 다시 불렀어요. 펜리르는 이름을 불린 개처럼 달려왔는데 신들은 펜리르의 엄청난 크기와 힘에 다시 한번 새삼 놀랐지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펜리르의 거대한 크기와 힘에 두려움을 느낀 신들이 요르문간드를 바닷속으로 보내버리고 해를 지하세계로 보내버린 것처럼 이번에는 펜리르를 끈으로 묶어버리려고 하는군요. 하지만 그 어떤 무거운 쇠사슬도 다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세다 보니 난쟁이들에게 글레이프니르라는 사슬까지 만들게 하였네요. 그런데 글레이프니르는 비단 리본처럼 생겼다는데 과연 펜리르를 묶어둘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펜리르가 느낀 것 같은데 순순히 묶여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내일 또다시 들려줄게요. 그럼 각자 집에서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느라 바쁘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책 읽어주기도 미루지 말고 꼭 듣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